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정수와 유리수의 4층 연산을 교과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모두 교과서 37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7쪽에는 우선 정수의 덧셈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의 수를 뜻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표시했고 음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왼쪽으로 표시를 해서 각각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수직선으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들 배웠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문제 1번에 선생님이 3번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한 칸이죠. 음의 수니까 왼쪽을 의미하고 이 끝 지점을 중심으로 양의 5니까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5칸 이렇게 나타내면 그 끝 지점이 나타내는 수가 뭐였죠? 그렇죠. 양의 수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 1, 2, 3, 4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됐냐. 양의 수와 양의 수를 더하면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그냥 양의 수를 붙인 것과 같고 양의 부호를 붙인 것 같고 음의 수 더하기 음의 수는 절대값의 합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후에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갔었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밑에 38쪽의 네모 박스는 별표를 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을 먼저 더하고 합에 공통인 부호의 수를 붙여서 계산을 했었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리고 덧셈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정수의 덧셈만 봤었는데 사실 이 규칙은 정수와 유리수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예제 1번과 문제 2번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쭉 내려가서 그러면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의미는 되게 간단한데 덧셈의 교환법칙은 두 정수나 유리수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게 교환법칙이었고 그리고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세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 어떤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도 그 결과값이 같다는 거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자 40쪽에 보면 덧셈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뺄셈에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바꾸면 큰 계산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 빼기 6과 6 빼기 4는 엄연히 그 계산 결과가 다른데 이제 어떻게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생각에 뺄셈에서도 똑같이 적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계산을 하면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유의하면서 항상 교환과 결합법칙은 덧셈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덧셈과 뺄셈 사이에 역연상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결과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유리수의 뺄셈은 자 교과서 42쪽의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즉 예를 들어서 바로 볼게요. 자, 예제 3번에 2번 보면 뺄셈이죠. 두 수의 뺄셈이죠.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부호를 바꿨으면 얘를 빼기를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자 얘를 분모를 10으로 바꿔주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한 거니까 4가 되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두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그대로 들고 오면 플러스 10분의 3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제 3번, 문제 4번도 다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문제 5번까지 다 풀어 놓아야 해요. 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빼기와 더하기 모두 혼합된 계산식이죠. 이런 경우에 함부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쓰면 안 되고 우선 얘를 다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갈 때 덧셈으로 바꿔주려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꿨죠? 바꿔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보면 모두 덧셈 연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제 4번과 문제 6번을 각각 내가 하는 계산 순서에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예제 5번, 문제 7번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계속 넘어가서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단원에 넘어왔어요. 자, 교과서 46쪽이죠. 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5에다가 곱하는 수를 1씩 작게 해서 곱했더니 그 결과값이 5씩 작아진다 라는 결과값을 얻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계산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됐었냐. 자, 결과만 지금 한번 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이면 되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하면 됐었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되는데 몇 개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보면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두 수의 절대값 9랑 4를 곱한 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번 부호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의 곱을 하면 먼저 절대값의 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를 붙여줘서 자, 이렇게 약분도 시켜주고 계산을 해보면 28분의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0 곱하기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그 결과값은 0이 된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 두고 쭉 내려가서 이번에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의미가 같은데 이번에는 곱셈에서 그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의문이 생기죠.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했는데 뺄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듯이 나눗셈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즉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은 덧셈 그리고 곱셈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고 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연산을 보면 다 곱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모두 성립하겠죠. 문제 2번보다 문제 2번에 2번을 볼게요. 자, 연산이 다 곱셈이기 때문에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모두 성립하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두 수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도 성립을 하겠죠. 왜? 도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교환법칙에 따라서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해볼게요.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같아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곱인 6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두 수의 곱을 할 때 말고도 여러 개를 곱할 때는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 함께하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그 결과값을 유추해 보도록 할 건데 사실 EBS 매스 영상에서 다 나왔어요. 음수를 짝수개 곱할 때는 곱의 부호가 플러스, 짝수개일 땐 플러스, 홀수개 곱할 때는 마이너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문제 3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음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그렇죠. 곱의 부호는 결국 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의 곱을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얼마다? 24가 되겠죠. 맞나요? 자, 3번과 4번은 그 차이를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상에서도 그 차이를 아는 문제가 나왔었죠. 유념하면서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분배 법칙은 이렇게 두 수의 합에다가 곱을 한 거는 두 수의 각각 곱을 해서 합을 한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 분배 법칙의 요행성에 대해서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합을 한두에 곱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곱해볼게요. 그러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15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5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5고 약분이 돼서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값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 19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서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묶어주는 스킬을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7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할 때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중간에 있는 연산이 플러스인가 똑같이 곱해진 수가 곱하기인가 항상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자,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 7이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을 곱하고 중간에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5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5분의 13은 절대값의 차가 5분의 5, 즉 1이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가 5분의 13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하면 결과값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한번 볼 건데 자, 그 결과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유리수의 나눗셈도 똑같아요. 곱셈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결국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로 문제 1번에 3번을 볼게요. 자, 지금 문제 1번에 4번을 볼게요.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이니까 그 결과는 음의 부호가 될 거고 절대값을 나누면 6.4 나누기 0.8이니까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별표 한번 치고 같이 볼게요. 자, 분명히 이런 형태가 등식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위에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자, 이 수는 사실은 플러스 3 나누기 마이너스 5에 해당되죠.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그 결과값의 부호는 음수가 되고 3 나누기 5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가 1번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유로 2번도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 이런 등식을 잘 성립해서 성립함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나눗셈은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역수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두 수의 곱이 이를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마이너스 5분의 4의 역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자, 역수도 우리 친구들이 다 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예제 1번에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1분의 6에 나누기 마이너스 3 대신에 곱하기 역수를 쓰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계산을 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11분의 6에 3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약분이 되어서 11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뺄셈과 덧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뺄셈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바꿔줬듯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면 자, 문제 5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에 나눗셈이 있으니까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다 곱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기 전에 이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전체 다 세 수의 곱셈이니까 음의 부호의 개수가 몇 개죠? 2개니까 결론적으로는 음의 부호가 짝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고, 절대값에 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면서 플러스 5분의 4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5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가 이거는 학습지에서도 큰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예제 3번과 문제 6번을 풀어보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